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김대명 전문가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을 바로 도와드릴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네,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고민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CU 메디칼 2,9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1,63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1.21% 하락하면서 오늘은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4월 20일에 13%대 급락했는데 질문자님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CU 메디칼 부자님이 올려주셨는데 2,940원 비중은 10%시다라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일단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일단은 기업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면은 재무 상태는 좋지 않아요. 지금 재무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좀 이제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연일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추세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하락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이 자리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을 좀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좀 다시 잡죠.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 거의 다 반납을 하는데 결국에는 바닥이 다져지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바닥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바닥이 다져지는 자리에서 추세가 약간 이제 땅바닥을 만들고 돌려주는 말 그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주가가 한 번씩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바닥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이제 재료가 또 이제 부각이 되거나 또는 이제 테마로 또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의 또 이제 급등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상승폭을 다 끝내고 자, 상승폭을 지금 다 끝내고 나서 자,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대에서 듬성듬성 윗꼬리가 달리는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보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물량을 한 번씩 이제 모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씩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 완전히 좀 잡힐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단기 쌍바닥 만들고 살짝 올라왔지만 또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추세를 돌려주고 있지만 또다시 밀렸는데 일단은 완전한 다시 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시점에서 자,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좀 여유는 좀 가지셔야 됩니다. 1250원대까지 여기까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여유는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바닥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이미 여기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돌려줄 구간에서 돌려주지 못하고 이제 밀어내렸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자리가 네, 완전한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전한 바닥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똑같은 그림, 네, 다시 한번 이런 똑같은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돼서 네,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CU 메디칼에 대해서 현재 차트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차트상 바닥을 충분히 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대응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파미셀이고요. 28,0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미셀 오늘 4% 조정을 받았죠. 4.31% 하락하면서 17,7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파미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뭐랄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료만 쓰면 갭상승을 띄우고 바로 또 운동을 내리고, 그리고 또 충분한 또 조정이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또 갭상승이 나오고 또 운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변칙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준 종목이라 가지고 제가 개인 투자를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익권 오면 바로 일단 매도하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이 종목들의 어떤 세력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말 그대로 이제 좀 끼가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빨리 네, 매도를 하셔가지고 대응은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 지금 매수 가격대를 보시니까 여기에서 미처 좀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좀 이제 미처 좀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네, 끌고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흘러내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파미셀도 최근에 들어서 네, 조금씩 이제 또 반등이 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다려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번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이제 거래량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이제 저항 구간대에 있는, 저항 구간대에 있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기가 힘든 그런 매물대 구간이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약바이오 테마 쪽의 어떤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의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만들어준다라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또 상승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비중 자체가 30%라서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까지 상승세가 좀 나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여지없이 바로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파미셀에 대해서 현재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3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고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AB프로 바이오고요. 1,570원, 비중은 7.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AB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현상이 심해지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또 크게 눌렸네요. 오늘 7%대 조정을 받으면서 1,26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AB프로 바이오도 최근에 좀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딱 최근에 딱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지금 또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좀 고점에서 지금 좀 살짝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뭐 그렇게 생각을 천천히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연일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스푸트닉 관련주나 아니면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휴마시스나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처럼 이 종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이렇게 또 가지 않는 연일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테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말고는, 그러니까 세력들 마음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테마주들을 매매를 할 때는요, 자, 물론 이제 거래량 분석을 완전히 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거래량을, 테마주들이 제일 초반,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 처음 매집되고 난 뒤에 이런 거래량 없는 조정에서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요. 매도된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 휴마시스를 제가 예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휴마시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첫 매집이 되었을 때 있죠. 자, 첫 매집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조정을 받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자, 여기에서 다시 거래량 좀 조정을 좀 보이고, 그리고 다시 또 매집을 하고, 그죠? 자, 매집하고 나서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자, 이런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돼요.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데, 매도된 물량이 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매집을 해서 올려버리고 또 매집을 해서 또 음봉이 또 크게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충분히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커진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를 또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 자체적으로 완전히 초반에는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분석이 완전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테마주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말고는 세력들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물론 약간 좀 투기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일단 한번 해보는 쪽으로,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력들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테마주들이고요. 지금 일단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AB 프로바이오. 자, 여기에서는 보시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린, 도지봉 모양이 나왔고, 매도된 물량이 커졌어요. 그리고, 자, 음봉은 큰데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윗꼬리가 달린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큰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의미심장한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커졌다고 해서 다시 이 종목이 완전히 끝나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고, 왜냐하면 테마주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세력들이 이런 시점에서 한 1,300원대 여기에서 11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또 충분히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고점에서는 충분히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매수를 했을 때부터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꾸 여기에서 또다시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또 상승세, 상한가 한번 갔던 종목 또다시 연속성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종목도 그런 연속성 나오잖아요. 스푸트닉 관련주 그런 연속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또 그런 연속성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또 이 AB 프로바이오는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고 나서 밀어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매매를 해보고, 그게 그러한 내가 본인이 생각을 했던 그림과 정반대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짜고 매매를 해야지,
무작정 그냥 여기 고점에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7.7%인데 자, 추가 매수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는 수밖에 없고 지금 11선에서 일단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보시고요. 여기에서 자리 지켜주고 양봉 작은 거 한번 만들어주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차 매수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3차 매수까지 한다고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1,000원대까지 일단은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기 이 지점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뭐 고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충분히 시세 중심선까지도 충분히 이제 이미 이탈시킨 자리라서 이런 자리에서 한 1,100원대까지 만약에 밀어버린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0원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자 제가 여기 종가에서 말씀드렸던 이 11선에서 작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작은 양봉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서 또 바로 이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잘 보시고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3차 매수까지는 1,100원까지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프로바이오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월요일 시초가를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1,00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하자,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평단가 낮추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고요. 25,8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9월 16일에 상장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0.65% 하락하면서 22,800원에 거래 마쳤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뭐 재무적인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재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 일단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인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자 여기에서 좀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결국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아래 하단선 29,000원대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이제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결국에는.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이평선을 또 다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가능성이 좀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 구간대를 잘 보세요. 여기, 24,400원대랑, 그 다음에 지금 시점 이제 22,800원, 22,000원까지 보시고요. 여기 22,000원과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이 가격대를 뚫어줘야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매수가까지 오시더라도 매수가가 이미 이제 여기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박스권 흐름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주가의 가격대는 특히나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바로 저항을 받고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이 자리를 갖다가 일단 지켜주는지 확인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오고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에 오시면은 바로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또 터져준다. 그죠?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와준다. 못해도 한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더 들어와준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그러한 거래량이 오지 않고 추세적인 부분만 이제 보신다면은 매수가에서 바로 또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22,000원대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방송에 다시 또 종목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회사가 재무적인 부분은 좋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술적인 대응 전략 정확하게 세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22,000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셨고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없을 때는 매도, 또 거래량이 많을 때는 더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추후에 노란톡방에 다시 남겨주시면 상담이 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다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고바이오랩이고요. 52,4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상장한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금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올해 초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 들어서, 네, 좀 그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향 방향으로 시장을 따라서 또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비중이 30%라서 당장 뭐 저가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죠? 당장 저가 기대를 한다고 해서 뭐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니까요, 그죠? 예상인 밖에 이제 흐름이 나와버린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또 이제 비중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크셔서 일단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데 지금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추세도 우상향 방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똑똑히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좀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매수가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좀 상당히 상가를 한번 맞아도 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여기 일단은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터진다면은 자, 지금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한번 터집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은 이러한 이 45,000원대쯤에서 한번 저항을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45,000원대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크게 한번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일단은 여기에서 매집이 되고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죠. 장대 항봉을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또 이제 상승도 또 한번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눌릴 때, 그죠? 자리에서 한번 터지고 나서 눌릴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당장 뭐 여기에서 조정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래량만 터져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여기에서 또 다시 이런 물량들을 기존의 매물대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그림들이 당장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추세는 좋은데 매집은 되어 있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밀어내리면서 또 이제 물량을 모아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거래량을 터뜨리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바이오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원미디어고요. 49,050원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이 굉장히 용가파채 영상 보고 고점에 물렸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린이 드라마, 어린이 영화인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정말 고점에 물려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대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엔젤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엔젤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데 그래서 뭐 다른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그런 종목들과 같이 이제 같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장세도 장세고 그리고 또 다시 엔젤 테마 지금 테마의 순환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테마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또 엔젤 테마로 또 이 종목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다시 또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죠? 물타기를 하셨다는 거는 뭐랄까요? 이제 이 종목이 여기에서 연일 상승세가 좀 나왔고 그죠? 또 여기에서 또 개상승이 또 나오면서 또 더 갈까봐 이런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매수가가 한 요 정도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쯤 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적으셔가지고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중이 천만 다행인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어 미디어도 그랬고 지금 다른 뭐 휴마시스도 그렇고 다른 뭐 이제 한전 기술도 그렇죠.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또 띄우면은 또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그림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의도가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물량들을 떠넘기기 위해서 네,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계속해서 현혹을 시키는 네,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살려고 하지만 여기에서 살려고 하다가 저게 설마 또 갈까? 그죠? 또 갈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놓치게 되고 또 여기에서 놓치게 되고 조정 나오겠지. 근데 또 갑니다. 정말 가는가?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또 갭을 띄우면은 그제서야 이러한 시점에서 잘 참고 있다가 아니야 안 갈 거야. 그죠? 조금 조정 나오면 볼 거야. 근데 또 갑니다. 그러면은 저 종목이 또 갈 것처럼 여기에선 잘 참았다가 결국에는 보통은 이런 마지막 시점에서 결국 보통은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너무 고점인 종목, 그죠? 너무 고점인 종목, 계속 연일 상승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서 못 잡았으면요, 이런 자리에서 밑에서 못 잡았으면은 여기에서도 못 잡았는데 굳이 여기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고점 매수를 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밑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는 많았는데 여기서도 못 잡은 걸 갖다가 위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저 종목이 가든지 말든지. 네, 다른 종목들 분명히 이러한 장세, 이런 연속성이 나오는 장세, 지금 장세 맞아요. 지금 장세 맞지만 아까 전에 그 AB프로바이오는 또 그러한 그림들을 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세력들 마음인 거고 그런 세력들의 의도를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네. 도전 정신으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또 안 가주면 그때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흐름들을 지금 이제 그러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운으로 그죠? 운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손실을 또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뭐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이제 도박판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서 못 잡은 거 굳이 위에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러한 장세는 결국에는 끝나요. 네. 예전에 삼성중공우가 그랬죠. 그죠? 결국에는 끝납니다. 결국에는 상승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장세 자체도 결국에는 끝나요.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도 하루 빨리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죠?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죠? 주식은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고, 자, 여러분들, 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어요. 그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 돼서 힘차게 노를 젓고 나가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그래서 자, 이러한 장세 좀 욕심이 많이 나지만 조금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마로 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 자, 방향성 없습니다. 방향성 없고, 여기에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매수가까지 한 번은 도달할 수 있는 상승세가 또다시 이제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고 바로 대응이 필요하시다, 빨리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박스권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박스권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61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이죠. 21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21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해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인위적인 이탈이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인위적인 이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정말 추세가 무너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서 개인 투자자를 털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시 또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까지는 지켜보시면서 여기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보시고 바로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빠른 대응을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세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돼서 또 바로 또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 21선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그때 돼서는 크게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앞으로 엔젤 테마로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 추가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님 마음이 너무 급하시다면 추가 매수하시면서 21선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고요. 11,9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행주들 요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재미없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행주나 저는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기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러한 이제 붐을 일으켰었죠. 주가가 항상 올라가면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주가를 올리는 거는 노출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출이 다 된 상황에서 조정 한번 나왔어요.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전히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조정이 또 나오고 나서 시장이 다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쪽 여행주 쪽으로 충분히 다시 또 항공주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저는 단기 투자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비중 5% 추가 매수 당장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살짝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지금 단기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세요.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한 9,000원 이하 여기 큰 폭으로 보셔야 돼요. 큰 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시고요. 여기 큰 저점대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한 9,000원대 오면 나는 추가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끌고 가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행주, 항공주들이 다시 포스트 코로나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000원대에서 비중 추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고요. 7894원, 비중은 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신약 연구 개발 기업이죠. 오늘 급락을 했네요. 18% 넘게 급락을 하면서 51,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7894원. 네. 오늘 뭐랄까요. 뜬 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이제 크게 밀렸어요. 네, 주가가 크게 밀렸었는데, 지금 일단 시간외로도 지금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이제 낙폭이 크는데 일단 시간외로 한 9%대 지금 다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일단은 소문은 일단은 확인된 바가 없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시 좀 이제 회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될 거 아닌 것 같아요. 문제될 게 아닌데, 일단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근데 왜 하필 좀 이제 이런 시점에서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 참, 의아하네요. 지금 이런 자리도 그렇고, 그죠? 자리도 자리도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자리에서도 또 이제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또 하필 또 지켜주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런 뜬 소문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내로 또 상한가가 갔고, 결국에는 좀 이제 물량을 좀 이제 털어내려고 이제 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또 여기까지 충분히 매수가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급등 흐름이 나온다라면요, 지금 자리, 정말 큰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 굉장히 뚫기 힘든 자리입니다. 7만원대. 굉장히 뚫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까지 온다라면은 그때 대해서는 좀 이제 바로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도달 시에는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고요. 15,000원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기로 보고 있는데 손절가하고 장기 투자 시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대덕전자는 3.21% 상승하면서 16,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덕전자, 장기 투자를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기복이 좀 있는 회사예요. 네. 기복이 좀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그만큼 이제 또 멀리 본다라면 또 이제 좀,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신데, 장기 투자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로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매집의 형태의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 종목 있죠. 네, 이런 매집의 형태의 그림들 나오는 종목.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네,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종목도 결국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만들고 나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리는 순간 이 종목은 주가가 또다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자, 매집을 하고 나서 그죠? 여기 고점에서 물량 한번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죠. 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또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끌어올리고 다시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고 여기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또 차익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면요.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일단은 비중을 바로 수익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추세를 조금 더 보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시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력들이 매집되어 있던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일단은 비중을 한번 수익권에서 한번 축소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비중 축소하고 난 뒤에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충분히 좋게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매수가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세요. 조금 더 싼 가격에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올 때 절반 수익 실현하고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실무자님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TLB고요. 6752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TLB는 작년 12월 14일에 신규 상장한 인쇄회로기판 PCB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0.1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상장 이후로 계속 그래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TLB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은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을 하고 보통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바로 상승을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리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TLB처럼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닥을 만졌다가 그죠? 여기에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 보통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와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서 이게 왜 줄어들죠? 여기에서 눌렸다가 그죠? 눌렸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지만 이제 바닥을 좀 이제 다시 다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완전한 바닥이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완전한 바닥까지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바닥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추세는 살짝 돌려주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저점 높여가고 있고 고점 돌파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박스권 지금 만들고 있긴 한데 이 자리가 다시 다음 자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딪혔죠.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 자리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그죠? 지지를 받고 있던 이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마찬가지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저항을 받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가 고비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도 이 종목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여기에서 상승 나오고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 종목은 이제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이 자리를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 추세를 계속해서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추세를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결국엔 이 저점대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7,500원대 기준 좀 잡으시고요. 이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 만약에 돌파가 온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다시 이 4만원대 구간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면서 충분히 바닥이 다져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에 대해서는 바닥을 충분히 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요. 1차로는 47,500원, 2차로는 4만원대 기준을 잡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번에는 만도고요. 73,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만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차트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만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치즈님이시네요.
네, 치즈님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치즈님이 굉장히 큰 손인 걸 아세요. 큰 손인 걸 아시는데 이분 정말 통이 크시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투자금도 굉장히 네, 일반 개인 투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자, 일단은 비중이 확실하게 들어가셨네요. 50%. 네, 50% 확실하게 들어가셨고 지금 혹시 시즌 TV를 시청하고 계시면은 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 시즌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해가면서 카카오 같은 종목이죠. 네, 계속해서 우상향해가는 그런 종목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타입이신데, 자,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가니까 그런 종목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간다고 해서 그 종목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만들 일은 없거든요. 지금처럼 만도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대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중을 크게 넣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자, 만도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기아도 그렇고, 좀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왕성품 자체의 어떤 그 대형주들 자체도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도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건데, 비중이 너무 크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당장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은 나올 거지만, 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네, 장기 투자로 묵묵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장기 투자로 좀 오래 끌고 가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비중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한 종목의 비중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즈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제 말 안 들으시고 비중 제가 한 종목당 20%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자, 한 종목당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신 것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비중 20%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처음에 1차에서 5% 넣고 그 다음에 또 5% 넣고 그 다음에 10% 넣어서 만약에 5% 넣었는데 급등 나오면은 조금 더 넣을 거라는 아쉬움이 또 생기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그림들이 만약에 나와서 비중 50% 돼가는데 주가가 또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 되는 손실도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또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한 종목당 비중 20%를 넘지 말자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분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시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대명 전문가에게 더 얻을 게 많다, 더 궁금한 게 많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02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